예, 첫 번째 특이한 기자들 시간에서는 오늘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분들이라면 우리나라에서 특히 유독 공매도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요즘에 공매도 대처법이라고 그 방법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옳은 방법들인지 그리고 공매도 대처법이란 게 어떤 건지까지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기자, 네. 공매도 대처법이라는 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그 관련된 글이 돌더라고요. 제목은 공매도 대처법 이렇게 뽑아 놓으셨던데 여러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 이제 조금씩 퍼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매일 아침 상한가 매도 주문을 걸어 놓자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상한가 종목이 예상되는 종목에다가 매도를 걸어놓는다고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보유한 주식, 예. 상한가 매도 주식을 걸어 놓으면 이걸로 이른바 공매도 세력을 골탕 먹일 수 있다. 아. 오히려 역으로 공매도 세력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요지인데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그냥 이런 글들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서로 퍼가자. 그리고 서로 동참하자. 또 동참합니다. 댓글도 달고 이런 약간 아직은 작습니다만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내용을 풀어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화면에 조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대여 중인 주식, 그러니까 대여 풀에 가입을 했건 안 했건 내가 대여 중인 주식이 있다면 예. 실제로 매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도 주문만 걸어놔도 공매도 세력들이 이걸 갚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실제 매도 체결 가능성이 없는 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팔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상한가 매도 주문만 걸어놓더라도 공매도 세력이 이걸 사서 갚아야 된다. 이런 요지입니다. 글쎄요. 여기까지만 들어서는 이게 실행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전에 그걸 따져보기 전에 공매도 하려면 증권사에서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대차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동의를 받는 건데 그 대차 동의를 받는 주식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모든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상한가 매도 걸어놓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돌고 있는 공매도 대처법이라는 글에 틀린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예. 저는 이걸 이제 뭐 공매도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이 내용이 과연 옳은 거냐 사실은 팩트 체크 차원에서 준비를 한 내용이고요. 리테일 대차풀에 대한 설명이 이 글에 많이들 담겨 있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증권사가 고객들 동의 없이 최소한 하루씩이라도 이 주식을 몰래 가져다가 대차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주식이 공매도 세력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매일같이 상한가 매도 주문을 걸어서 이 주식이 뭐 쇼커버링이라든지 다시 상환되도록 해야 예.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여 풀이라고도 하고 대차 풀이라고도 하고 주식 대여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이걸 가입한 사람에게만 즉 동의를 얻어서만 해당 주식을 빌려줄 수 있는 거지 예. 고객 동의 없이 그랬다간 정말 큰일 난다. 그럼요. 금융감독원에도 말하기를 만약에 그런 증권사가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한 일이지만 아직 그런 사례는 보고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습니다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증권업계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거를 이 사안만 보더라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그런 면이 있죠. 예, 네.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네.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상한가 매도 주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대여 주식이 정말 그렇게 주문을 걸어놓으면 상환이 되는 겁니까? 자,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내 주식이 대여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예. 일단 정리를 해드렸고 예.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식을 대여해 주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매도 주문만 걸어놨다고 해서 과연 주식이 상환되느냐 이게 공매도의 쇼커버링으로 이어지느냐 네. 이건 별개의 이야기인데 일단 주문만으로 상환이 되느냐 이건 증권사마다는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매도 주문만으로 상환을 시켜야 할 의무는 없고요. 매도가 체결이 돼야지만 기존에 빌려줬던 주식을 상환하게 돼 있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증권사들도 일단 매도 주문이 나오면 이걸 갚아줘야 하는, 상환해줘야 하는 주식이네라고는 뜨는데 네. 매도가 체결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안 없는 갚아줘도 거죠. 되는 예. 그냥 계속해서 대여가 되는 주식으로 분류가 된다 하고요. 근데 일부 증권사는 이 매도 그 주문만으로도 대여 주식을 상환하기도 하는데요. 삼성증권하고 NH투자증권이 이런 케이스에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삼성하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매도 주문만 내더라도 이 대여해 준 사람이 내가 더 이상 대여는 안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환을 시켜준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렇게 빌려준 주식을 내가 매도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용한 사람들, 즉 공매도를 했던 게 바로 숏 커버링으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증권사가 이 주식에 다 꼬리표가 달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매도했더라도 다른 데서 주식을 가져와서 네, 계속해서 채워넣으면 그렇죠. 되죠. 대차를 쓸 수 있게끔 예. 공매도를 쓸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또 증권사 PBS들도 이 대차풀 100%를 늘 다 빌려주고 있는 게 아니라 네. 한 60%, 70% 정도만 빌려주면서 예. 여유분을 항상 갖고 있다라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공매도 대처법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그렇죠. 들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셀트리온 공매도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 주주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보자 하는 것도 잘 안 되는 판에 과연 주식시장 전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결집을 한다고 해서 공매도에 정말 효과적으로 대처가 될까? 그리고 이런 현상이 없어질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기네요. 어제 제가 이제 웹 기사를 먼저 표출했는데 그걸 보고 어떤 분이 이제 이메일을 주셨더라고요. 예. 오죽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까지 나서겠느냐. 그건 이해 가네요. 예. 물론 이해가 갑니다. 대중들, 이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에 대한 반감도 많고 불안감도 크신 건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이게 앞에서 이제 사실관계에 조금 틀린 부분이 많다는 걸 설명드렸고 그 효과도 사실은 크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서 찾아보니까 전체 대차 주식 그러니까 빌려준 주식들 중에 과연 개인들이 들고 있었던 물량은 얼마를 차지하느냐 10%도 채 되질 않더라고요. 예. 그러면 90% 이상이 기관 외국인 물량들이 나간다라는 건데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결집을 해서 그 10%라도 다시 상환을 시키면서 공매도 세력들을 힘들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주식 활동 계좌가 2,600만 개가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연 그 많은 개인 투자들이 다 결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실효성이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 주식 대여 서비스를 통해서 매월 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이라도 이게 금리가 한 수익률이 적게는 1, 2%에서 많게는 한 5, 6%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주식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수입을 얻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큰 효과는 좀 없지 않을까. 이게 증권업계에서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아마 이 사안을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현실성은 없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를 해준 것처럼 오죽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대처법을 만들고 하자고 할까라는 생각에는 저도 좀 100% 동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반대 입장에서 요즘 워낙 저금리 시대니까 네. 실제로 이제 주식을 대여해주는 개인 투자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운동이 어떻게 갑자기 정말로 활성화가 됐다면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최소한 월 차비라도 좀 벌겠다 이런 식으로 대여 서비스 가입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내 주식이 대여가 됐고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고 그럼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이거를 언제든지 이 대여 서비스를 가입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HTS라든지 MTS 혹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나 대여풀 가입 해지해달라. 한마디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리콜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빌려준 주식이 있는데 이거 상환시켜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면 3영업일 이내에 상환이 되고요. 매도 역시 장중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이제 빌려준 주식이라도 매도를 하면 증권사가 결제일에 맞춰서 입고를 시켜주는 그런 체계고요. 다만 하나 아셔야 될 게 대여 중에는 주총 의결권이 없어집니다. 예. 실무를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서 주주총회 참석을 해야겠다, 의결권을 행사해야겠다 한다면 그 기준일 3영업일 이전에 리콜, 상환을 요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주주 배정 사채 발행에 청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다만 배당이라든지 무상 증자라든지 이런 권리는 주식을 빌려줬더라도 원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은 빌려간 사람에게 있지만 이 차입자에게 다시 보상을 받는 이 예. 원리로 해서 주식을 빌려주더라도 배당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참 시장 힘들고 증권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죽하면 이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매도 대처법 또 여기에 대해서 진실과 또 잘못된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팩트체크 이대호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